여러분, 무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능도 가격도 아닙니다. 누가 선택받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무기 거래는 산업이 아니라 외교이고 안보이고 장기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제 무기를 도입하려는 나라들이 미국과 유럽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선택지의 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2025년 12월 페루 정부는 한국과 K2 전차 54대, K808 계열 장갑차 141대, 총 195대 공급을 전제로 한 총결합 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중남미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 방산 수출입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얼마를 팔았느냐가 아닙니다. 왜 페루가 한국을 골랐는가, 그리고 이 선택이 세계 방산 질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왜 하필 중남미일까요? 전통적으로 방산 시장은 유럽, 중동, 동아시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7년 사이 가장 구조적으로 조건이 바뀌고 있는 지역이 중남미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냉전시대 장비의 한계입니다. 중남미 국가 다수는 1980년대, 90년대에 도입한 구소련계, 구유럽계 전차와 장갑차를 아직도 운용 중입니다. 이 장비들은 부품 수급이 불안정하고 정비 비용은 계속 상승하며 현대 전장 환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자율성 추구입니다. 과거 중남미의 무기 도입은 사실상 외교 노선의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무기 구매에 정치적 조건이 붙는 구조를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강대국 무기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계약 안정성이 높은 공급자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군 현대화의 목적 변화입니다. 중남미의 군 현대화는 대규모 국가 간 전쟁 대비가 아닙니다. 국경 통제 험지 기동, 내부 치안 보조, 재난 대응까지 포함한 다목적 운용. 이 조건은 고가의 중장비 중심 체계보다 유연한 기동 전력과 체계 통합형 장비를 요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이 구조적으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방산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이론으로 만든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써보며 개량해온 나라입니다. 산악, 도심, 해안, 그리고 제한된 국토 조건. 이 환경은 한국 방산을 자연스럽게 기동성과 실전성 중심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건 중남미 국가들이 원하는 조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K2 전차는 흔히 4세대 주력 전차로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4세대는 단순히 최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통합 시스템화입니다. K2 전차의 기술적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기동성 중심 설계입니다. K2는 능동형 유기압 서스펜션을 적용해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안정성, 도심 엄폐, 사격, 험지, 기동 시 차체 균형 유지 이 3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입니다. 둘째, 통합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K2는 사격 통제, 표적 탐지, 센서 정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처리합니다. 이건 포를 잘 쏜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쏘느냐의 문제입니다. 셋째, 자동화와 승무원 효율입니다. K2는 자동 장전 시스템을 적용해 승무원 수를 줄이면서도 전투 지속 능력을 유지합니다. 이는 운용 인력 부담이 큰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유지 정비 현실성입니다. K2는 고성능이면서도 현지 정비 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차입니다. 이 점이 페루 같은 국가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왜 전차와 함께 팔렸는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페루는 전차만 산 게 아니라 장갑차까지 함께 도입했을까? 이건 단순히 세트라서가 아닙니다. 현대전에서 전차 단독 운용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차는 보병, 정찰, 기동부대와 하나의 전투체계로 움직입니다. K808 장갑차는 바로 이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장비입니다. K808은 차륜형 다목적 장갑차, 즉 APC 계열입니다. 이 장비의 핵심은 빠르고 넓게, 오래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궤도형 장비는 험지 돌파에는 강하지만 정비 부담과 도로 이동이 제한됩니다. 반면 K808은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모두 기동 가능, 장거리 이동 시 수송 부담 감소, 유지 정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이 특징은 중남미 국가들의 작전 환경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중남미군 현대화의 핵심은 전면전 대비가 아니라 기동 통제 연결입니다. K808은 전차를 보호하고 보병을 실어 나르고 지휘 통제를 확장하는 플랫폼입니다. 즉, 페루는 한국으로부터 전차가 아니라 지상 전투체계 한 묶음을 산 겁니다. K808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다목적 확장성입니다. 이 장갑차는 단일 용도가 아닙니다. 병력 수송, 지휘 통제, 정찰, 의료 후송, 치안 및 재난 대응.
모듈 교체를 통해 다양한 임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군 규모가 제한적인 국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의 장비로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건 운용 효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적 의미가 나옵니다. 한국 방사는 전쟁용 장비보다 운용 가능한 체계를 팔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들어갑니다. 이번 페루 계약은 단순한 완제품 수출이 아닙니다. 총괄합의서에는 현지 조립, 유지 정비, 기술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방산에서 진짜 신뢰는 첫 납품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유지되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무기는 한번 사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정비, 부품, 업그레이드, 훈련, 이 모든 것이 수십 년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방산 시장에서는 단순 판매보다 현지 산업과의 결합 여부가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빠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지 조립 라인 구축, 기술 교육, 유지 정비 체계 이전. 이 구조는 구매국 입장에서 종속이 아니라 자립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게 미국 유럽 무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페루 입장에서 보면 이 계약은 단순히 전력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군 현대화, 산업 역량 강화, 기술 축적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산업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감정보다 훨씬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페루 수출 소식이 전해진 직후 현대로템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 상승이 아닙니다. 시장이 본 포인트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수주잔고의 질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방산 기업에서 수주잔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매출로 이어지는가, 후속 계약 가능성이 있는가, 국가 레퍼런스가 확장되는가. 페루 계약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합니다. 총괄합의서 구조라는 점에서 추가 물량과 장기 유지 계약 가능성이 열려 있고, 중남미 첫 대형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둘째, 방산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입니다. 전차와 장갑차 수출은 완제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엔진, 전자장비, 센서, 통신체계, 정비 및 교육. 수십 개 협력 기업의 매출과 기술 축적이 함께 움직입니다. 즉, 이번 계약은 한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 전체의 신뢰도 상승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뉴스를 단발성 수출이 아니라 방산 산업의 단계 상승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세계 방산 질서는 지금 분명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기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 강대국 무기의 정치화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기는 점점 더 정치적 조건과 결합되고 있습니다. 외교 노선, 인권 문제, 제재와 연동된 계약 구조. 구매국 입장에서는 무기를 사는 순간 외교 선택까지 묶이는 구조입니다. 둘째, 공급망 불안정성입니다. 전쟁과 제재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고 부품 수급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이제 국방에서 언젠가 오겠지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셋째, 중견국의 부상입니다. 강대국도 완충국도 아닌 신뢰 가능한 중견국.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기술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납기와 계약을 지키는 나라. 이 조건에 한국이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최강이 아니라 가장 함께 가기 쉬운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경쟁력입니다. 이제 이 계약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페루 하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서로를 관찰합니다. 한 나라가 새로운 공급자를 선택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옵니다. 페루는 그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시장에서 비교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시장에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라 질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 뉴스는 단순히 한국이 무기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가 어떤 나라와 장기적으로 함께 갈지를 다시 정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